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요 골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환 전 법원 행정처장 및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관은 기소가 되고 어떤 법관은 불기소 처리가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쳐졌습니다. 이 피해자격이다 해서 기소가 되지 않은 이동원 현 대법관과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송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이 각하 결정이 났지요. 그러나 법원 행정처 입장이 기재된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이 이동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등 완전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러나 이동원 대법관은 불기소됐습니다. 당시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동원은 사실상 대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청호 부장판사의 경우에 당시에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는데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게 또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는 성창호 당시 부장판사에게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수사사항에 대한 수집과 보고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형사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10회에 걸쳐서 수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수사보고서나 관련자 진술서 등의 사본에서 전달합니다. 또한 이제 법관 가족의 계좌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용 범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이 성창호 부장판사도 본인이 영장 전담을 하고 정은호 게이트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그 해당 수사 사항을 상관에게 선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보고할 사항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후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 기소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2심 판결에서 판결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